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티클 리스트 기능을 만들 건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제에 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문제를 냈었는데, 사실 자바 때 다 해보셨을 만한 내용이라서 좀 스킵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지금 라이트 게시물 작성 기능을 통해서 작성한 게시물, 이 게시물은 우리가 저장하고 있나요? 코드에서? 얘는 아무런 저장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타이틀과 바디라고 입력을 받고 저장을 여기다 시켰다가 이 조건문 끝나면서 타이틀과 바디는 사라질 거니까 우리가 이 조건문 안에서 타이틀과 바디가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에는 얘가 들고 있던 정보를 저장을 해놔야만 이 조건문을 빠져나갔을 때에도 그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건 이 게시물을 저장해둔다.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명확한 워딩을 써보자면 백업해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if 조건을 빠져나갔을 때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백업을 위해 우리는 보통 데이터를 읽기 전에 백업해둔다라고 하면 전역 변수로 저장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여기서는 전역 변수로 저장하는 방식이 옳지 못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메서드 안에 전역 변수를 참조해서 쓰려면 얘가 스태틱 변수로 만들어줘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식을 택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한다고 했을 때 last article id처럼 얘처럼 지역 변수로 좀 더 큰 범위의 지역 변수로 저장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상황에서 옳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 그런 거 하면 지금 우리는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를 통해 게시물을 작성할 거야 라고 기능을 들어왔을 때 번호라고 하는 정보와 제목이라고 하는 정보, 내용이라고 하는 정보 세 가지를 다 저장해야 돼요. 그쵸? 게시물 한번 작성이 될 때마다 게시물 하나당 번호, 제목, 내용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게시물이 가지는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변수에 저장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게시물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로 저장을 해야만 해요. 자바는 실제로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다룰 때 항상 객체를 사용하는 습관을 좀 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이라고 하는 데이터 여기에는 이제 번호, 제목, 내용이 들어있게 될 텐데 이 세 친구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게시물 객체로 우리가 묶어서 저장을 좀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이 게시물 객체, 완성된 게시물 객체를 또 저장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게시물 객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 이 과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게시물 객체, 우리가 기존의 자바가 제공하는 클래스들 중에는 게시물이라는 데이터를 담기 위한 객체가 우리가 원하는 번호, 제목, 내용을 담기 위한 객체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걸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클래스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같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 패키지 관리 아직 안 할 거고. 자, 여기에는 이제 공간이 3개가 필요해요. 왜냐? 번호, 제목, 내용이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는 무조건 id라는 공간 하나,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는 공간 하나, 그 다음에 body라는 공간, 이렇게 3개의 공간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공간이 없는데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거면 항상 공간이 필요해요. 그 공간은 우리가 변수로서 보통 처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클래스를 보면서 여기다가 이 if 조건이 끝나기 전에
이 중괄호가 닫히기 전에 저장을 할 겁니다. 아티클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아티클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 article.id 에다가 last article id 이 친구의 값을 좀 저장을 할 것이고 article.title 에다가 위에서 입력받았던 타이틀을 저장을 할 것이고 body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좀 해줄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완료하면 지금 article write 명령어를 치고 들어왔을 때 자동 증가된 번호 정보와 입력한 제목에 대한 정보, 입력받은 내용에 대한 정보 이 세 가지를 article이라고 하는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저장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출력문 나오고 이 메소드가 종료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if가. 그럼 이 article이라는 이 실제로 우리가 저장한 이 객체 데이터는 이제 어디 가요? 이 if 조건 끝나면 얘도 죽죠. 얘도 이 안에서 만들어진 이 if라는 중괄호 안쪽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저장한다고 저장해서 종이에다가 옮겨 적어 놓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구겨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객체 데이터를 우리가 보관을 또 해야만 합니다.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방법에다가.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write 작성 기능을 한번 실행할 때마다 하나의 게시물을 만들고 만들어진 게시물들을 보관해야 된다 라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실행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면 여러 번 실행한다는 얘기는 여러 개의 게시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쓰는 게 객체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연관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아티클 객체들이 아티클로 만들어진 게시물 객체들이 하나하나 게시물을 쓸 때마다 저장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걸 저장할 공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지금 이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자 정의 객체를 만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articles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개의 아티클을 담기 위한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사용자 정의 객체를 써서. 그럼 여기에 아티클 타입으로 아티클 1, 뭐 2, 3, 4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좀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rticles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if 조건이 끝나도 죽지 않고 명령어 다시 입력 받아도 죽지 않는 이 자리에 이런 articles 객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객체에다가 얘가 죽기 전에 아티클이 사라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백업할 수 있어요. 지금 articles라는 변수는 반복문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if가 끝나도 명령어를 다시 입력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와도 초기화되지 않고 계속 값을 쌓아 나가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게시물을 처음에 썼어요. 그러면 그 쓴 게시물 이렇게 조립할 것이고 아티클 객체로 만들어낼 것이고 그걸 아티클 1에 저장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글을 쓰러 들어왔습니다. 또 써요. 저장을 했어요. 어디에 넣어요 지금? 아티클 1에 또 넣죠. 그럼 얘는 계속 재할당 받아서 결국 마지막에 쓴 글 하나만 저장하고 있을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란 얘기겠죠.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반복문 같은 걸 또 사용해서 여기를 번호를 바꿔가며 매번 돌 때마다 이 조건이 실행될 때마다 이런 느낌으로 가도 안 돼요. 어차피. 왜냐면 이 if 조건 한번 들어왔을 때 얘가 반복문이 돌아버리면 이 안에 있는 거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옳지 못하다. 그럼 우리가 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만 하는가? 그때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 이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 친구를 좀 활용해 준다면 알아서 얘는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 중에서 처음에 새로운 빈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아무런 방도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 리모컨을 넘겨받은 이 친구를 활용해서 add라는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방이 하나씩 알아서 생겨날 거고요. 얘네들은 순서가 있는 리스트 객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덱스 번호를 부여받으며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리스트 객체를 활용하면 articles라는 이름으로 좀 연결을 해놨으니까 이 밑에서 우리가 조립한 article이라는 게시물 객체가 사라지기 전에 articles에다가 ad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저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처음 글 쓰러 왔을 때 입력 다 받고 나서 조립 완료하고 나서 얘를 추가했어요. add. 그럼 반복문 바깥에 있는 articles에는 0번방이 생겨나면서 첫 번째 게시물을 들고 있게 될 거고요. 또 이거 입력하러 들어와요. 입력 받았고 이제 저장했고 또 추가해요. 그럼 이제 여기 0번방이 아니라 옆에 1번방 생겨나면서 두 번째 게시물을 저장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실제로 게시물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까지 하는 방식이 된 거예요. 이 방식에서 지금 이렇게만 해도 사실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보여드리면 근데 제가 리스트 기능을 안 만들었죠? 어차피 못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article list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이 articles가 들고 있는 애들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거는 articles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될 것이고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복문을 돌려서 이런 출력값을 그냥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게 너무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아티클 객체가 해야 되는 일이 항상 똑같아요. 번호, 제목,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얘가 갖고 있는 공간들에 세팅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 작업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 new 아티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런 데이터 지금 필요한 거 last article id, title body라고 하는 데이터를 객체가 이미 물고 태어난다면 정보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세팅하는 과정이 생략되겠죠. 그래서 전 여기에 생성자에다가 last article id, title, body 이 데이터 3개를 넣어주게 될 거고 이 생성자, 이런 모양의 생성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아티클 클래스에다가 생성자 하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인자가 3개가 세팅되어 있으니 매개 변수도 당연히 3개가 세팅되어 있는 생성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자랑 매개 변수는 순서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네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매개 변수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아티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밖에서 가져온 값을 세팅한다면 이렇게 세팅한다면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한번 실행이 될 건데 값을 넘겨받았고 받은 걸로 본인이 갖고 있는 공간에 값을 넣었고 이러면 우리가 원하던 바깥에서 받아온 값을 가지고 태어나는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티클스에 add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아티클스에 저장이 됐나? 한번 리스트 기능을 만들어서 봐보도록 하죠. 리스트 기능은 제가 여기다가 else if라고 하나 새로 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니? 자, 여기 조건에는 cmd equals 이게 article list 라고 넣어줄 겁니다. 우리 명령어를 article list라고 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여줄 건데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걸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게시물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얘가 비어있느냐 비어있지 않느냐 가지고 따질 거예요. 왜냐면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게시물을 한번 작성을 한다 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articles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로직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게시물이 진짜로 없다면 얘가 비어있을 거예요. 이제 게시물들은 articles라고 하는 이 변수가 다 가지게 될 겁니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안에서
아티클스의 사이즈 얘가 0과 같다면 이라는 조건을 줘서 얘가 진짜 비어있는지 물어볼 겁니다. 사이즈가 0이란 얘기는 비어있다란 얘기니까 이때 사이즈가 0이다. 이 조건이 참을 만났다. 라는 얘기는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력문에다가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보여줬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로직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이 조건 끝나고 명령어 입력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continue 하나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상황일 때에는 이 출력값 보여주고 continue 만나서 위에 있는 명령어 입력받는 반복문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다시 명령어를 입력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if article list라는 명령어를 쳐서 이 조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if문의 조건이 거짓이어서 얘를 하지 않았대요. 그럼 코드는 continue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서 continue를 만난 적이 없다란 얘기는 게시물이 있었다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걸렀는데 얘를 만나지 못했다란 얘기니까 여기 밑에 있는 코드는 실제로 있을 때 해야 되는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에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여기는 제가 띄어쓰기 2칸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탭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이거 탭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밑에서 반복문 한번 돌려줍니다. 여기서 반복문을 돌리는 이유는 articles라고 하는 리스트가 리스트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articles라는 변수는 얘가 게시물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한 개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면 여러 개일 때는 무조건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 순회를 해봐야만 얘네들의 데이터를 다 하나씩 꺼내올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순회하는 과정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인 순회 방식을 써볼 거예요. 여기서 반복문이 도는 종료 조건은 articles의 사이즈 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equal 마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리스트 객체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정순회하는 반복문을 제가 적은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articles 안에는 0번 방, 1번 방, 2번 방 이런 방들에 결국엔 article 객체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기 때문에 각 반복문이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각 방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article에 일단 꽂을 거예요. articles.get i 자, 이러면 이제 이 article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화면에 출력해 줄 수 있겠죠. 여기서 f를 좀 사용할게요. %d 그리고 탭 슬래시 탭 여기는 %s 줄바꿈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article이 갖고 있는 id 그리고 article이 갖고 있는 타이틀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 딱 시작하자마자 게시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이 articles라고 하는 변수도 결국에는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얘가 설령 메인 클래스 진짜 전역 변수로서 존재한다고 해도 애초에 프로그램이 끝났다가 다시 켜지면 얘는 초기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게시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article list를 입력을 해준다면 지금 현재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article write를 통해 게시물을 한번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2개 정도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article list를 본다면 이제 articles 안에는 2개의 article 객체가 들어있을 거고 그것들을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써줬기 때문에 잘 나온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방식이랑 살짝 달라요. 뭐가 달라요? 리스트가 나온 순서가 여기는 2부터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1부터 나오고 있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정방향으로 순회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역방향으로 나오려면 역방향으로 순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복문에 초기값과 종료 조건, 스텝만 건드려 준다면 얘는 거꾸로 돌 거니까 우리가 그 세팅을 좀 해줄 건데, 자, 아티클스 사이즈 얘가 만약에 2래요. 사이즈가 2래요. 그럼 이 아티클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몇 번이에요?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2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1번이겠죠? 왜냐면 0번부터 인덱스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를 초기값으로 놓을 건데 그냥 쓸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i의 값이 0을 향해 가도록 할 겁니다. 0까지 돌아야 돼서 제가 이퀄 마크를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스텝을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코드를 돌려본다면 게시글을 좀 쓰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리스트를 사용할 때 정순회하는 방법은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 말고 향상된 포문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간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역순회를 어차피 할 거여서 제가 기본 꼴을 보여드렸던 거고, 역순회로 바꿨을 때는 주의해야 되는 건 초기 값이 사이즈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웃 오브 인덱스 바운즈가 나올 거예요.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그래서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이즈 마이너스 1부터 돌 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티클 리스트 기능까지 현재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도 하나 공유를 남겨드리도록 하죠. 아까 라이트를 제가 커밋을 안 했군요. 아하, 죄송해요. 왜 안 했지? 이거 계속 물어보네. 뭐 일단 해주지 뭐. 자, 지금 거는 확실하게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코드에 적용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자, 일단은 이 코드 적용시킬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적용은 해보시고 적용이 다 끝나면 제가 또 새로운 문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적용을 다 되신 분들은 이거 해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걸 만들어 볼 건데 이제 명령어, 우리가 입력하는 명령어 뒤에 숫자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글 번호, 내가 지금 상세 보기 하고자 하는 번호를 입력하게 될 것이고, 이 번호를 우리가 이 안에서 명확하게 찾기 위해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명령어를 타고 들어오는 시점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던 equals랑은 좀 다른 시점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왜냐면 equals를 사용한다면 완벽하게 일치하는 애만 찾아줄 건데, 얘는 번호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키워드만 좀 던져 드리겠습니다. 얘가 명령어를 명령어 분기 부분에서 사용될 메서드. 이렇게 얘는 명령어에 있는 글 게시물 번호를 잘라내기 위해 사용될 메서드. 이 정도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고, 옮기는 게 끝나신 분들은 바로 이 작업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상황을 봐서 이거 하다가 50분 되면 또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5분에 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고 상황을 보면서 설명할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